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이 있는데 박동 감시기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이 신부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의사한테 경고 날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하기스가 이벤트 상품으로 만들었던 트위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면은 트위터로 메시지 전달을 해주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은품을 나눠줬죠. 그랬더니 하기스 기저귀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만 쌓으면 갈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갈아주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데 이거 안 걸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아기 소변을 가지고 실제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아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체크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기존의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통 경로로서 이런 제품들의 기획이나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와 슬리퍼에 넣어서 측정하자는 다양한 시도도 존재를 했고, 이런 효시적인 제품 이후에 수많은 파생 제품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시장에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팔리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걸어가다 갑자기 넘어진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사람이 큰일 났다, 혼자 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런 고령화 시대에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육아용품 시장은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용품 시장은 끊임없이 시장이 계속 존재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태어날 거니까. 그 다음에 육아용품 시장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더 고부가 가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를 1명, 2명밖에 안 낳을 건데 이 아이한테 비싼 거 써야지,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호를 맞춰줄 수만 있다면 가격적인 이슈가 굉장히 적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 유아용 체온계를 만든다거나, 또는 발목에 채워서 어떤 심박수를 측정하고 환경 정보를 취합해서 아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양말에 넣어서 어떤 돌연사 증후군을 막는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 키워보면은 사실 이런 제품이 없어도 대부분의 아기는 잘 크죠. 하지만 아주 희귀하게 일어나는 유아 돌연사, 또는 아기가 밤에 막 갑자기 우는데 이런 우는 거에 대한 어떤 환경 모니터링, 그러니까 계속 밤에 울 때마다 온도 측정해서 얘가 열이 떨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걸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해준다, 이런 부모의 불편한 점, 아주 크진 않지만 불편한 점을 공략하는 제품들로, 틈새 시장 제품들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육아하는 측면에서는 이 제품이 없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측정기, 샤오미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혈압 측정기입니다. 샤오미 특징은 가성비죠.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혈압을 측정한다거나 또는 체중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건강진단형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목 착용용 만보개 제품들이 있는데요. 나이키 퓨얼밴드, 조버업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이 크지 않고요. 이게 스마트워치에 어느 정도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이제 2014년 초반기에 주목받았던 나이키 퓨얼밴드는 이제 생산이 중단됐고, 조버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초에 회사가 이제 매우 안 좋아져서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장의 선도적인 제품들이 처음에 개발했던 모델이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정답 찾는 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i5 플러스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사실 조번업하고 기능이 똑같은데 가격이 20불 언더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시장에서 안착을 하지 못한 제품들이 중국산 저가 IoT 제품들과의 치열한 접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단순히 기능적인 또는 가격적인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실제 이런 데이터를 대규모로 취합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델에 관련된 연구가 향후에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기획되고 개발이 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지만 초기에 만들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필요하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팔리고 있고 향후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들이 이런 IoT 시장에 관련된 미래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좀 다양한 고민과 그런 그 조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